유명 의류업체 아베크롬비의 전 CEO와 일당이 남성 모델을 상대로 성범죄를 이어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전체 유권자의 3.7%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으로 분류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멕시코 북부 접경지대로 향하는 이민자 행렬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미국 유통시장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우려로 냉동 와플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 사망한 미국 육군 1급 상사 레이몬드 홀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이 10세 아동에게 살인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국계 체스 천재가 경기도 중 폭력을 휘둘러 체스 챔피언십에서 퇴출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상승해 1,38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브롱스의 한 건물 주인이 악취 문제로 부과된 $1,000 벌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명하면서 시행정재판소에서 이의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선거 캠페인 매니저가 가짜 청원서를 제출한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유명 의료업체 에버컴비앤피치의 전 CEO와 일당이 남성 모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이어온 혐의로 오늘 연방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길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명 의류업체 에버크롬비앤피치의 전 CEO 마이크 제프리스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제프리스는 동료 매트 스미스와 또 다른 남성인 짐 제이콥과 함께 성매매 범죄와 관련해 FBI와 브루클린 연방검찰에 의해 오늘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이들 일당이 미 전역뿐 아니라 세계에서 주최한 파티에서 젊은 남성들을 성매매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마침내 오늘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에버크롬비앤피치의 전 CEO인 제프리스는 오하이오의 전통적인 의류업체였던 에버크롬비를 10대 패션 브랜드로 성장시켰으며 자신의 파트너 스미스와 함께 뉴욕 햄턴의 저택, 플로리다주, 위스콘신주, 런던, 베니스 등지에서 주최한 파티에서 젊은 남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중간관리자인 제이콥슨이 모집했으며 제프리스는 에버크롬비앤피치를 이끌면서도 백인 남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광고를 제작해왔으며 젊은 남성들을 성적 대상화했습니다. 제프리스와 스미스 그리고 제이콥슨 일당은 매력적인 젊은 남성들에게 접근해 에버크롬비 모델로 만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인한 뒤 이들에게 약물 투약을 강요하고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남성 모델들은 이들 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은 피해 남성들을 상대로 파티에 참석하면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에버크롬비 모델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으며 이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방검찰은 일부 피해 남성들이 작년에 소송을 제기한 후 올 1월 이번 수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에버크롬비가 주도한 조직적인 성매매 범죄로 인해 체포된 3명의 인물은 수십 명의 젊은 남성 모델 지망생들을 희생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매매 등 성범죄를 주도한 제프리스는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에버크롬비앤피치의 CEO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에버크롬비는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대선이 막바지까지 초접전 양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 유권자의 3.7%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진정한 부동층으로 분류됐습니다. 부동층은 대체로 젊고 흑인이나 라틴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부동층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양측은 설득할 가능성이 큰 부동층을 식별하고 이들을 접촉할 최적의 방법을 분석하는 데 수개월을 투자했으며 맞춤형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부동층은 대체로 젊고 흑인이나 라틴계이며 대학 학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경합주 유권자의 5%를 설득 가능한 부동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고 인종적으로 더 다양하며 소득이 낮고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미디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팟캐스트 등 부동층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 자주 출연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따르면 부동층은 식료품 가격과 주거비 등 경제에 특히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제임스 블레어 정치국장은 해리스 캠프가 선거일까지 3주도 남지 않았는데 젊은 흑인 남성을 단속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문제로 젊은 흑인 남성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지지 기반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경합주 유권자의 최대 10%를 설득 가능한 부동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의 공략 대상이 트럼프 캠프보다 많은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공화당 성향 여성까지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학위를 보유한 백인 여성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투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오감을 느끼며 특히 그의 낙태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인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해리스 캠프는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부동층을 접촉하기 어렵다고 보고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호별 방문, 5개 광고판, 디지털 광고, 우편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멕시코 북부 접경지대로 향하는 이민자 행렬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이 닫히기 전에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민자 행렬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스위크는 이민 당국 자료를 인용해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불법 이민자 적발 건수가 8월에만 5만 8천 건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을 전후로 이민자에 대한 제한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민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캐러밴 2천여 명이 멕시코 북부 접경지대로 향했는데 대규모 인원의 멕시코 종단은 개별 이동보다 위험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멕시코 국경에 도착해서는 무리한 시도가 발생하면서 남성과 어린 딸이 강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다 함께 걷거나 지나가는 차량을 얻어 타는데 때론 범죄 조직에 돈을 건네고 버스나 화물차를 이용하는 이들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갈취, 납치, 성폭력 등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목숨을 건 이민 행렬은 대선 전에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당국과 협의해 멕시코 시티 및 일부 북부 국경지대에 제한된 세관 국경보호국 등록 가능 지역을 늘리려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포기 전인 지난 6월 불법 입국 이민자 망명 제한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 3분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미국으로 농수산물 수출이 1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 유통시장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길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음식은 작년 대비 18.7% 증가했으며 경기 침체에도 견고한 성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호 회장에 따르면 즉석 라면, 즉석 밥,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제품이 수출에 정점을 찍었으며 작년 9월의 전체 수출량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또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은 2빌리언 달러에 도달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수출 품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낵류는 작년 대비 37.2% 증가, 김의 수출은 25.3% 증가했고 라면은 62.5%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냉동김밥, 떡볶이, 떡, 막걸리 등 쌀을 가공한 제품들의 인기는 미 전역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며 작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수출 기록에 비교했을 때 고추장, 커피, 과일 등의 수출은 하락한 반면 양념류, 아이스크림, 인삼, 그리고 주류는 수출 품목에 새로 등장해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 소주는 타겟과 토탈와인 등과 같은 미국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면서 주류 수출이 작년 대비 33.3% 증가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지표들은 불경기에도 한국 음식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트레이더조나 코스트코 같은 미국 주요 식료품점에 한국 음식이 대거 유통되면서 한국 음식의 브랜드 가치 상승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육류에서 발견된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우려로 냉동 와플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미 전역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냉동 와플이 리스테리아균 확산 우려로 인해 대거 리콜 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노네임, 웨스턴 패밀리, 코디악, 월마트 브랜드의 Great Value, 타겟 브랜드의 Good and Gather 등의 냉동 와플이 대거 수거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리스테리아균 확산 사태에 의해 감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리스테리아균이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감염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고열, 두통, 울렁거림, 복부 통증, 설사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인근 병원으로 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한국 전쟁 중 사망한 미국 육군 1급 상사 레이먼 E. 홀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홀 상사는 1950년 북한 이민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후 처형당했으며 74년 만에 가족과 조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김원민 기자입니다. 2024년 5월 10일 국방회계국은 한국 전쟁 중 사망한 미국 육군 1급 상사 레이먼드 홀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홀 상사는 1950년 7월 24사단 19보병연대 1대대의 찰리 중대 소속으로 북한 인민군과의 격렬한 전투에 참여했으며 7월 31일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홀은 적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 다른 포로들과 함께 북쪽으로 이송되던 중 인민군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순천 터널 학살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유해는 전투 다음 날 미국 군대에 의해 발견되어 유엔 군인 모집 평양에 임시 매장되었습니다. 홀은 FBI 지문 비교를 통해 최초로 신원이 확인되었지만 평양 철수로 인해 그의 유해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1954년 전사자 교환작전 글로리에 따라 신원 미상으로 분류된 유해 X17101이 하와이의 태평양 국가추모묘지에 묻혔습니다. 2017년 8월 국방회계국은 X17101 유해를 발굴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국방회계국의 과학자들은 치아, 인류학적 분석, 흉부 X선 비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해 홀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홀 상사의 이름은 태평양 국가추모묘지의 전사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음을 나타내는 장미꽃 모양의 기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이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10세 아동에게 신생아를 살인하도록 조종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원민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 30대 여성이 온라인 게임 로블록스 채팅을 통해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일련의 잔혹한 살해를 지시했던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30대 여성으로부터 살해 지시를 받은 10세 아이는 자신과 같은 보호소에 머물고 있던 신생아를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 위치한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걸프 코스트 키즈하우스에서 2개월 된 아기가 다른 아동에 의해 딱딱한 부엌 바닥에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수사 결과 36세의 타라 알렉시스 사익스가 로블록스 게임을 통해 10세 아동과 대화하며 신생아를 해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익스는 과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그녀의 지시에 따라 10세 아동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사익스는 10세 아동에게 임시보호소에서 성인들이 자고 있을 때 칼로 목을 그어 살해하거나 시트에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을 태우라고 지시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사익스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됐는지 이미 알던 사이인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국계 체스 천재로 불리던 10대 청소년이 경기도 중 폭력을 휘둘러 체스 챔피언십에서 퇴출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원민 기자입니다. 한국계 체스 천재로 불려온 17세 그랜드마스터 크리스토퍼 유군이
폭행 혐의로 인해 2024년 US 체스 챔피언십에서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체스클럽 역시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유군의 폭행 사건은 지난 16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S 체스 챔피언십 5라운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군은 파비아노 카루아나 선수에게 패배하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유군은 체스 경기 후 점수 기록지를 구기고 경기장을 뛰쳐나가는 도중 영상을 촬영하던 비디오그래퍼를 뒤에서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세인트루이스 체스클럽은 성명을 내고 유군이 클럽의 행동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2024년 US 체스 챔피언십에 남아있는 시합 일정과 관계없이 클럽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스클럽은 성명을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회 관계자들 역시 유군이 대회에 참석해 치른 첫 5라운드의 기록이 모두 무효 처리되며 대회 순위도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스닷컴에 따르면 경기 도중 폭력 사태를 일으킨 유군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어린 그랜드마스터 중 한 명으로 꼽혀왔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상승해 1,38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가 4.9원 상승한 1380.1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30일 1385.3원 이후 최고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국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올랐고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중동 지역 정세 악화,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재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것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강달러를 유도하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매도세 역시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2포인트 내린 2,570.7로 장을 마쳤으며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 증권시장에서 약 2,94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브롱스의 한 건물 주인이 악취 문제로 부과된 $1,000 벌금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10월 28일 시행정재판소에서 이의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번 위반에 대해 동물 배설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브롱스의 건물 주인 존 크로티가 시에서 부과한 $1,000 벌금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취 문제로 보건정신위생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방귀 신고라고 주장합니다. 보건검사관은 동물 배설물과 유사한 냄새를 감지했으나 크로티는 자신의 건물에 그런 것이 없다고 부인하며 10월 28일 시행정재판소에서 벌금에 대해 싸울 예정입니다. 건물 관리자 라샤드 프리엇도 악취가 지역 문제라고 강조하며 쓰레기를 청소한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한 세입자는 며칠간 악취를 느꼈지만 현재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부는 이 벌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계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프리엇은 자신이 타겟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함을 호소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선거 캠페인 매니저가 2021년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위해 가짜 청원서를 제출한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1948개 허위 지명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뉴저지 민주당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2021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를 부정하게 등록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62세 선거운동 매니저에게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임스 디바인은 자신의 후보 리사 맥코믹이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저지주 국무부 선거관리국에 1948개의 허위 지명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 2달 전인 2021년 4월 뉴저지 민주당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그가 제출한 청원서가 진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달의 판사는 맥코믹을 주지사 예비선거 후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난 8월 디바인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청원서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들은 자신이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후보의 지명을 지지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총장 매튜 플래키는 조사 결과 디바인이 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허위 정보를 청원서 양식에 기재하고 이를 선거관리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플래키는 피고인이 유권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후보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속이려 했다고 말하며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불법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백악관과 연방보건부 등은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사의 예방치료 서비스 보장 내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연방 의무 관련 규칙 변경안을 공개했습니다. 새 규칙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피임 관련 약 등도 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랜 B 등과 같은 사후 피임약, 오필 등 경구용 피임약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은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피임 관련 약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뉴욕 일원에 100년 만에 가장 건조한 가을이 시작됨에 따라 곧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산불 및 가뭄의 위협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가을이 시작된 이후 지난 6주에서 7주 동안 센트럴파크에 측정 가능한 강수량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로 인해 뉴욕 일원은 현재 가뭄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건조 단계인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중부 지역은 이미 중간 정도의 가뭄 상태에 접어들었고 남부 지역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 전역에 가뭄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하천, 저수지, 지하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물을 절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나플라이 경찰은 어제 아침 노스 알링턴에서 23세 환경미화원을 사망케 한 충돌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테나플라이 경찰은 23세 근로자가 멈춰서 있던 쓰레기 트럭에서 환승하던 중에 트랙터 트레일러와 충돌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인 53세 남성은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고 잉글루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또 사고 당시 함께 일하던 또 다른 직원인 69세 남성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테너플라이 경찰청 교통국은 충돌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미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내년 1월 17일을 기해 LA 한인타운 소재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점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경영 효율성과 고객 이용 빈도 그리고 지출 경비 등을 감안해 폐점이 결정됐습니다. 지점 폐쇄 후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점 고객들의 계좌는 내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버몬트 지점으로 이관됩니다. 한미은행은 올 들어 지난 5월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지점을 시작으로 텍사스 휴스턴, 스프링, 플라노 그리고 이번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점까지 4개 지점을 없애고 운영비를 절감했습니다. 이로써 한미은행의 미국 내 지점은 총 31개입니다.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에서 뉴욕 매츠를 꺾고 마침내 월드 시리즈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2타점 2루타와 투런 홈런을 장려시키며 4타점 맹활약으로 다저스의 승리를 견인해 MVP에 선정된 타미 에드먼은 어머니가 한인인 한국계 혼혈 2세여서 한인 야구 팬들은 물론 한인 사회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에드먼은 이번 6경기에 11안타, 11타점의 성적과 함께 꿈의 4할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시리즈 MVP에 선정되면서 에드먼은 한국계 선수로는 최초로 MLB 포스트 시즌 MVP에 오르는 기록을 썼습니다. 토미 에드먼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이지만 한국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에드먼의 한국 이름은 곽현수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